예, 안녕하세요. 김수철 회사입니다. 예, 장안의 화제 원포인트 회계. 예, 오늘은요 감사 의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감사 의견. 요거는 뭐냐? 우리 외부 감사를 받는 회사들 있죠? 외부 감사 요건 이제 아시죠? 예, 여러 분 얘기했습니다.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 100억, 종업원 100명 중에 2개에 해당되면은 외부 감사를 받아요. 법률에 의해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야 되고요. 요 감사를 받으면요, 이제 감사인, 뭐 저 같은 회계법인의 감사인이 감사하고 의견을 줍니다. 의견. 그걸 감사 의견이라고 하는데 크게 여기 네 가지 의견을 줍니다. 요 중에 하나예요. 요 중에 하나.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예, 갈수록 어감이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예, 뭘 거절을 해. 예, 의견을 줘야지. 얼마나 그 좀 좋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감사를 받으면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회사는 적정 의견을 받아야 될 거예요. 요걸 목표로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예, 적정 의견이 아닌 이러한 의견을 받는다는 것은 회사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한번 볼게요. 이 적정이라는 의미는요, 일단 이 의미를 보면요, 이게 회사가 뭐가 이익이 많이 나고 회사가 건실하고 탄탄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죠? 회사가 매출이 안 나고 비용만 나올 수도 있고요. 뭔가 좀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 기준에 비춰봤을 때, 그 다음에 회계 감사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봤을 때 요거대로 처리를 하고 있더라. 예. 물론 이 회사가 엄청난 손실이 날 수도 있고요. 뭐 약간의 자본 잠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매출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없는 거로 없다라고 표시했다. 손실이 난 거로 손실 났다고 표시했다. 그게 바로 회계 기준에 입각해서 제대로 처리했다면은 거기는 적정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주식하시는 분들 착각하는 게 감사 의견으로 회사가 적정 의견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좋은 회사다. 주식이 주가가 올라간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적정 의견의 의미는요, 회계 기준에 비춰봤을 때 큰 무리가 없이 회사가 잘 장부를 작성해서 재무제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공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단지 요의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일단은 적정을 받아야 요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이제 믿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보면서 이제 회사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이 오를 건지 떨어지는 건지. 그거는 그 다음 얘기예요. 즉 회계 감사를 통해서 의견, 적정 의견을 받는다는 것은요, 비로소 이제 이 회사가 공시하는 재무제표에 좀 신뢰가 있구나. 요런 얘기입니다. 요런 얘기. 요게 적정 의견이에요. 회사에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한정 의견은 뭐냐? 한정 의견은 요거는 적정은 아닌데 뭔가 약간 삐리해. 삐리리 뭔가 삐끗해. 아주 전반적으로 중요하진 않지만 일부분이 조금 애매해. 요런 거 잘 모르겠어. 감사인도. 그러니까 일부 아주 전방위가 아닌 일부, 그렇다고 너무 소소한 건 아니고요. 일부에 대해서 약간의 회계 기준이 좀 적용이 이상한다던가, 아니면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회사가 자료 제시를 못해요.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감사 범위 제한이라고 합니다.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제한이 돼서 잘 못하겠어. 자료도 없어. 담당자도 몰라. 뭐 이런 경우. 물론 담당자가 일부러 안 보여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경우 일부에 대해서 회계 기준이 조금 적용이 잘못됐다거나 감사 범위가 제한돼 가지고 감사인들이 요거 수정해라 뭐 이렇게 요구했는 회사가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인이 100%다 믿기가 어렵다. 어느 항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제한을 한다. 우리도 의견을 제한할게. 그럼 그게 한정 의견입니다. 한정 의견. 그래서 감사 보고서 본문에
한정 사유를 써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저번에 언급했던 초도감사시 기초재고, 재고자산 요거 입회, 실사를 하지 못해서 확인이 안 됐어. 방법이 없어. 얘 때문에 한정 의견 줄게. 요런 식으로 사유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를요. 그래서 적정 의견은 뭐 그냥 요러한 게 없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요런 사유가 나오니까 잘 봐야 돼요. 뭐 때문에 그런지. 예. 요런 게 한정 의견입니다.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은 뭐냐? 얘도 회계 기준이 뭔가 좀 잘 지키지 않고 오류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일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반에 걸쳐 대부분 이를테면은 요거 100 중에 한 10 정도? 20 정도 삐리하면은 한정 의견. 100 중에 아마 뭐 50 이상 되면은 부적정 의견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한정보다 한 단계 더 센 거죠. 예, 부적정입니다. 주로 사유는 뭐냐? 전반에 걸쳐 대부분에 걸쳐 회계 기준을 잘 지키지 않은 경우에 예, 지네 마음대로 했다는 거지, 그치? 원칙 없이 마음대로 했으니까 대가를 치러라. 부적정 빡. 예, 부적정. 그 다음 의견 거절은 뭐냐? 감사 의견을 줘야 되는데 회계사가 회계법인이 아 우리 의견 못 주겠어 도저히. 왜 못 줘요? 요거는 크게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유. 예. 좀 지울까? 아, 오늘 글씨를 좀 작게 써야 되나? 작게 쓰면 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지우고 하지 뭐. 예. 운동도 하고 팔 운동도. 아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50견인가? 아무튼 어깨가 아파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네. 뭐 이 정도는 지울 수 있습니다. 예. 의견 거절은 뭐냐? 의견을 못 주는데 사유가 크게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감사 범위 제한. 아까 감사 범위 제한 한정에서 나왔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일부분. 약간 자료가 좀 미진하고 제시가 좀 근거가 없는 요런 애들. 근데 이건 뭐예요? 전반적으로 이를테면 아예 재무제표를 제시를 안 해. 말도 안 되게, 그쵸? 예. 아니면은 뭐 썼는데, 아, 몰라, 그냥, 자료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거. 예. 요런 거 감사 범위 제한. 전반위에 대한 감사 범위 제한. 감사를 할 수가 없죠? 그 의견을 못 주는 거지. 이건 부적정도 아니야. 아예 감사를 못 하니까. 의견 거절입니다. 감사 범위 제한에 의해서 의견 거절 나올 수 있어.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계속 기업 가정의 위배다. 내지는 이거 좀 어렵다. 계속 기업이 뭡니까? 요거에 상대되는 개념이 뭐냐면요. 청산기업이에요. 청산기업. 청산회사를 했다. 뭐 이러한 좋은 의미가 아니죠. 청산. 해산이죠.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 망하는 거의 반대가 바로 계속 간다. 쭉 간다. 계속. 쭉쭉. 예. 요 계속 기업을 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회계에서는요. 회사가 망한다는 가정을 하고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요. 회사는 계속 간다. 망하지 않고 간다라는 기본적인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요 가정을 지키기 힘든 회사들이 있단 말이죠. 예. 이를테면은 자본 완전 잠식 돼가지고 이거 뭐 너무 회생의 기미가 안 보여. 회생의 기미가 안 보여. 망할 것 같아. 오늘 내일 막 이런 애들 있죠. 그 다음에 보니까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비교했는데 유동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받을 돈보다 줄 돈이 너무 많아. 이거 뭐예요? 망할 징조죠. 망할 징조. 즉 회사가 오늘 내일 한다. 이런 데들에게 이런 의견을 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의견 거절입니다. 그런 거를 계속 기업 가정 위배. 그래서 보통 요거 사유를 자본 잠시, 그 다음에 뭐 영업 손실, 그 다음 유동 자산이 유동 부채보다 적을 경우, 이러한 3종 세트가 엮여 있을 때 보통 이런 거를 줘요. 예. 그런데 뭐 이런 게 있어도 의견 거절을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있는데 이거 한 내년이나 내후년 가면 해소가 될 것 같아. 내지는 대규모 유상증자 준비하고 있어. 자금 계획이 딱 나와 있어. 명확하게. 그러면 이게 좀
해소가 된다라고 보이면은 의견 거절 주지 않고요. 적정을 주되 플러스 알파 특기 사항 같은 거를 답니다. 이 회사는 적정하게 잘 하고 있어요. 단지 요런 사유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의견은 적정이에요. 얘랑 얘랑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쵸? 예. 회사는 요런 사항이 있어도 요거를 잘 준비해서 의견 거절해서 적정 의견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좀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예. 물론 막 바꿀 수는 없죠. 막 바꿀 수는 없죠. 아무튼 감사 의견. 그래서 감사를 받을 때 의견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거 아니면은 요런 걸 받으면은 불이익이 많이 생겨요. 어떤 불이익이 생기느냐? 기본적으로 차입금, 대출금이 있으면은 은행에서 싫어하겠죠? 예. 은행에서 뭐라 그래요? 원금 회수 압박 들어오고 금리 올라가요. 예. 그리고 또 요게 나중에 제가 얘기할 텐데 신용평가하고 연결이 있습니다. 신용평가. 우리 회사는요 신용평가를 받아요. 다 중소기업들은 독고다이로 이렇게 막 용가리 통뼈로 운영이 안 하고 보통 협력업체에 들어가거나 대기업에 하청업체로 아니면은 정부 조달청에 입찰 그런 거 하거나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신용 등급이란 게 필요해요. 신용 등급 뭐 트리플 A서부터 저 밑에 뭐 CCC까지 이게 좋은 거죠. 그쵸? 요거를 잘 받아야지 협력업체도 되고 되는데 의견을 요런 걸 받으면요 등급이 이제 팍 꺾이고 특히 요거 받으면은 그냥 바로 골로 간다. 골 CCC로 간다. 예. 요거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신용등급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할 텐데 아무튼 요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되고 감사인하고 커뮤니케이션 잘해야 됩니다. 얘기가 잘 통해야 돼요. 예, 조심스러운 얘기죠. 조심스러운 얘기죠. 그래서 제가 뭐 감사인 그때 선임하는 노하우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의사소통이 좀 잘 되고 회사 입장에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정의로운 예, 회계사를 만나는 게 좋습니다. 예. 뭐 다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쵸? 아무튼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지금 장안의 화제 원포인트 회계 오늘 감사 의견 지워버렸네요. 제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요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